저는 부산에 사는 63세의 이정숙 여사입니다. 나는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외로움을 덜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이 조용한 방에 앉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제 남편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후 저는 집에 한 사람이 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비록 때때로 정말 행복하지는 않았지만요. 저희는 로맨틱한 커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커플들처럼 우리는 가족의 배치로 인해 결혼했고 그대로 살았다. 그는 달콤한 말을 잘하지 않고 나는 애정 표현을 잘하는 여자 스타일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살아있을 때 집에는 여전히 소음이 있었다. 물을 얻기 위해 부엌으로 가는 발걸음 소리, TV를 볼 때 가벼운 기침 소리, 아침 신문을 넘기는 소리. 그가 죽었을 때 이 집은 너무 커졌습니다. 저는 고요함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요함에 무게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할 때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 때, TV를 켰을 때, 아무도 같이 보지 않을 때 나를 짓눌렀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워보았지만 그는 바쁘다. 나는 이해한다. 나는 몇몇 나이 든 친구들이 있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저보다 3살 위인 호랍이 박성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의 아침 조깅 동호회에서 한 사람의 친구이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가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이고 뭔가 예전 남편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젊은 시절 좋아하는 음식, 둘 다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세대인 저를 이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저를 더 안심시킵니다. 짧은 대화에서부터 우리는 함께 산책하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더 이상 TV 앞에만 앉아 있지 않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다. 아침에는 더 이상 혼자 걸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이것이 바로 내가 필요한 것, 동반자, 노후에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우리가 해변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박 씨는 멈춰서서 나를 보며 말했다. 정수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어. 아니면 남은 길을 함께 가자. 그 말은 나의 심장을 가볍게 떨게 했다. 나는 망설였지만 나중에 생각했다.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면 내가 잡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박 씨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다. 초창기에는 일이 꽤 잘 풀렸다. 나는 아침을 함께 먹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누군가 추울 때 상기시켜주고 누군가 시장에 갔다 올 때마다 나를 기다린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아주 작은 차이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미스터 박은 좋은 사람이지만 그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다. 저는 김치랑 밥 먹는 걸 좋아해요. 그분은 된장찌개 먹는 걸 좋아해요.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그는 늦게 자는 것에 익숙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는 뉴스를 듣기 위해 라디오를 켜는 것을 좋아한다. 작아 보이는 것들은 매일 보이지 않는 균열이 됩니다. 나는 지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분이 안 계셔서 옛 추억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전 남편이 보고 싶을 때 올 수 없는 것은 지금의 나를 배신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점점 외로움은 옆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어도 여전히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걸까요? 저는 스스로를 조절하고 타협하려고 노력했지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침대 너머를 바라보다가 아직도 자고 있는 박 씨를 보고 문득 깨달은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마음의 공백을 메울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알고 보니 내게 필요한 것은 동반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다. 나는 떠나기로 결정했다. 너무 허전하다고 생각했던 옛집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혼자 여행하고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보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외로움이 무서운가요? 있죠.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마음이 공허한 사람 옆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안심하고 사는 것이 낫다. 나는 시도해 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시도하지 않으면 항상 만약이라고 자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하시겠습니까? 저와 공유해 주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가고 요리를 하고 저녁 뉴스를 본다. 삶이 더 보람을 느껴요. 더 이상 혼자 조용히 식사도 없고 어두워진 집을 볼 때 더 이상 공허한 느낌도 없다. 양쪽 아이들이 모두 지지했고 나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더욱 믿는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 저는 또한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마치 두 명의 지적인 친구처럼 함께 인생의 작은 것들을 즐겼다. 박 씨는 나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매일 아침 커피를 끓이고 내가 아침 식사를 챙긴다. 때때로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가서 한 바퀴 걸어가서 길가의 작은 가게에 들러 차를 마십니다. 인생은 느리지만 가볍고 평화롭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저는 저를 점점 더 답답하게 만드는 작은 변화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예전처럼 외출을 싫어해 갈수록 운동을 게을리하고 있다. 그는 하루 종일 모니터에 눈이 붙어있는 TV 앞에만 앉아있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내가 즐겨 듣던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걷자고 했고 그는 단지 고개를 저었다. 늙었어. 어디 가서 힘들어. 처음에는 그가 단지 더 많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점차 우리 사이의 침묵이 커졌다. 더 이상 산책도 없고 과거에 대한 즐거운 대화도 없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같고 조용하고 활기가 없는 그림자 같다. 밥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젓가락이 그릇과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의 뉴스 소리만 남았다. 나는 그에게 이런저런 일에 대해 물어보고 질문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대답은 항상 짧았다. 응, 모르겠어. 할머니 마음대로 해. 나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우리가 같은 사람과 살 때 그 공허감은 더 크지만 서로에게 할 말이 없다. 혼자였던 지난 시절의 삶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좋아하는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할 수 있고 누가 집에 들어오는 바람 소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도시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 누군가가 시끄럽다는 걱정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 수 있다. 나는 자유롭게 어디를 갈 수 있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늙어서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있지만 연결성이 없는 것이 보이지 않는 틈과 다를까요? 당장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나가자고 제안도 해보고 색다른 음식도 준비해서 신선한 느낌을 주고 대화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해요. 하지만 박 씨는 그런 것에 더 이상 흥미가 없는 것 같다. 그는 반복을 좋아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느린 삶의 리듬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를 탓하지 않는다. 아마도 누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저도 이대로는 안 돼요. 저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선택을 놓쳤기 때문에 이 삶을 계속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떠날까요? 나는 영원히 실험할 만큼 젊지 않지만 불행한 삶을 견딜 만큼 충분히 늙지 않았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공동 관리를 위해 저축한 모든 돈을 그에게 맡기라고 나에게 제안했다.
나는 약간 망설였지만 남편과 아내가 명확하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동의했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서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요. 게다가 나는 재정 관리를 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그가 그 돈을 전자화폐에 투자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저축이나 보험가입과 같은 간단한 것들만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은 낯설고 위험합니다. 나는 그에게 어디에 투자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단지 대충 말했다. 요즘은 누구나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우연히 그가 앉아서 생각에 잠겨 눈을 감고 전화기를 응시하는 것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예전만큼 즐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가 물었더니 그는 그냥 입을 다물고 마치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처럼 돌아서더군요. 나는 여러 번 물어보려고 했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졌어요. 그때 내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다. 잃어버린 돈 때문이 아니라 그의 태도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마치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저 냉담한 말일 뿐이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그를 너무 믿었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변화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친구들을 방문하고 싶을 때 그는 말했다. 할머니, 왜 그렇게 많이 가세요? 내가 새 옷을 샀을 때 그는 말했다. 왜 멋을 부려? 또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처음에는 그가 농담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 그는 불쾌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내가 물건을 살 때 잔소리를 한다. 그는 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비록 내가 내 돈을 썼지만 불합리하게 소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노년이면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삶에서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소박한 즐거움을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고 내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나는 외로움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통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만 옆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어요. 제가 계속 버텨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알게 되더라도 떠나야 할까요? 그런 일을 겪은 사람 있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1년 동안 우울하게 살다가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나는 많이 망설였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그 어느 때보다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공허하게 느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마주 앉지 않은 밥이 두렵고 비가 내리는 저녁이 무섭고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아침에 깨어나는 느낌이 두렵고 인사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낫다. 나는 집에 누군가의 존재가 내가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더 이상 공통의 목소리도 더 이상 공유가 없는 사람 옆에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나는 답답할 정도로 허전하다고 느꼈던 예전 아파트로 다시 이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라요.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정리한다. 나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몇 개 사서 연두색 새 커튼을 갈아입고 책장을 정리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 저는 붉게 있는 장식도 바꾸고 창문 바로 옆에 작은 책상을 놓아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삶의 순결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운다. 나는 젊은 날 좋아했지만 추구할 시간이 없었던 그림 수업을 들었다.
주말 등산 그룹에 가입했는데 전에는 이 활동을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산꼭대기에 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 넓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더 이상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관계로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가장 작은 것들부터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다. 아름다운 아침, 향기로운 차 한 잔, 좋은 책. 나는 평화를 누리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가 옆에 없어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법을 배운다. 이제 돌이켜보면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지나간 일도 아깝지 않고 시도했던 일도 아깝지 않다. 나는 단지 곧 행복이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가져야 할 삶일 것이다. 제가 정말 속해 있는 삶입니다. 당신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요? 만약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세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 명만 옆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옆에 있어도 혼자 있을 때보다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런 관계에서 살았고 노력만 하고 인내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있을수록 나는 평화가 인내나 억지에서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관계가 불편하다면 우리는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재혼은 틀리지 않지만 외로움 때문에 서둘러 새로운 결혼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외로울지도 모른다. 나는 덜 외롭기를 바라며 두 번째 결혼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원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하면 조만간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소속감, 이해심, 기쁨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큼 무섭지 않다. 성급한 결혼의 대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상처이며 우울하고 안타까운 긴 나날들이다. 노년의 행복은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 저와 함께 남은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동반자를 찾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나만의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 향기로운 찻잔이 있는 조용한 아침, 좋은 책, 익숙한 거리 사이를 여유롭게 걷는 오후. 그리고 저는 때때로 평화가 가장 작은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신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세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재혼이 행복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믿으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기만 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주말에 나를 방문하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평화로운 시절을 상상한다. 그러나 그날이 왔을 때 나는 삶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아들은 결혼하고 자신의 가족이 있고 일이 바쁘고 삶이 그를 휩쓸었다. 나는 아이들을 탓하지는 않지만 나 혼자 식탁을 볼 때 마음이 축 처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TV를 켰지만 아무도 같이 보지 않았다. 나는 맛있는 밥을 지었지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내가 무엇을 기대했는지 의아했다. 그러다 박 씨를 만났다. 저와 같은 고독을 경험한 사람. 우리는 과거에 대해, 추억에 대해, 노후의 소외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동행하고 남은 날들을 함께 나눌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이 길을 함께 갈 사람을 찾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덜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관심이 통제되고 대화가 줄어들면서 상대방과 어울리기 위해 제 자신을 바꿔야 한다고 느낄 때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혼자가 아니면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 결혼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두렵고 공허한 밥이 두렵고 외로운 저녁이 두렵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외로움이 낫다. 저는 예전 아파트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수업에 등록하고 주말 등산 그룹에 가입하고 옛 친구들을 만났다. 나는 더 이상 누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가장 작은 것들부터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다. 아름다운 아침, 향기로운 차 한 잔, 좋은 책. 노후의 행복은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당신은 재혼이 행복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은 나와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여행이 노년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걱정했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여행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